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슴을 좀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최근 나타났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즉 최근 시장을 제가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있냐면은 수박 장세라고 좀 최근 시장 상황을 표현해 드렸거든요. 수박 장세라는 것이 이제 겉에는 이제 수박이 파랗지만은 잘라보면은 안에는 빨갛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정 정도는 뭐 쉬어가는 장 내지는 변동성의 지수 흐름을 보였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특정 종목군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섹터라든지 반도체 일부 섹터들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강력한 상승 랠리를 벌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와서 그 수박 장세의 안에 있는 부분, 즉 빨간 부분을 보인 바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특히 그랬겠죠.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뭐 금양 같은 애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급등락 상황이 연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끝난 거냐, 상투 친 거냐,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의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현 장세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수박 장세의 흐름,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세밀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오늘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이 수박 장세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수박 장세라는 것은요, 뭔가 시장의 흐름이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이제 보통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어떤 지수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흐름이 연출되는 거, 그게 안정적인 흐름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수의 흐름은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지수의 흐름은 혼조 양상을 보이는데 특정 종목만 올라간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2차 전지 관련주를 아주 좋게 이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을 차치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만의 나홀로 급등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의 나홀로 급등 흐름은 약간 시장의 전체적인 성격과는 약간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약간 투기적 과열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이런 급등락의 변동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거나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오늘 같은 급등락 상황, 즉 장중 기준으로 해서 한 30%가 뭐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은 잘 나타나지는 않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투기적 흐름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연출된 배경은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다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흐름에 뭐 의문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흐름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었던 어떤 차별화된, 극심하게 차별화된 시장이 그 원인, 그 시세 흐름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최근 시장 상황은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그다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안정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지만 수익은 상당히 터지는 장이었죠.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그러니까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졌었냐면요, 오전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방어가 됐었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오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요,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면은요, 뭐 그걸 좀 체킹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겠지만은 장중에 이제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전 한 11시 정도까지 오후까지도 그렇습니다. 오후 한 뭐 12시 좀 넘어서까지는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비해서 한 10배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는 한 1000종목이라면 상승 종목 수는 한 100개 미만이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특정 종목, 그리고 특정 종목이 결국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 주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도 이제 오전에 그러면서 야, 이건 너무 단기 과열이다, 이런 그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 부분 속에서 일단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매도 매수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이 연출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큰 음선을 박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서 지수의 흐름은 그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나홀로 급등을 너무 지나치게 확산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 급부의 흐름이 오늘 수급상의 흐름으로 나타난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테마와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감안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리와 심리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급부의 흐름이 그 기업의 내용과 그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났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은 뭐냐면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때 급등락 흐름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시겠지만은 먼저 이제 그 흐름 이면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결국은 뭐냐,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줄을 잘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즉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고점 대회에서 밀렸기 때문에 뭡니까? 뭐 시세 흐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어떤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나타나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가 나홀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수익의 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흐름, 즉 지수 방향성이라는 부분 속에서는 사실 그다지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도 최근 흐름은 약간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만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흔히 얘기하는 그 종목 장세.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제한적 변동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함에 따라서 뭡니까? 시세 흐름. 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제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비교 우위 상황이 연출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지수의 흐름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33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이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이제 급등락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최근 장세 흐름이 죄송합니다. 최근 장세 흐름이 종목 중심의 과열된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오늘은 그에 따른 어떤 반대 급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든지 어떤 시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변화됐다, 이 부분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렸던 과열 흐름이 오늘 수급상 흐름 속에서 반대 급부의 흐름을 보인 것이다. 가령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그런 거죠. 모두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뭐 최근에 이제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의 그 기본적인 성장 스토리는 폭발적인 매출액과 순이익, 성장성,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게 훼손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이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세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냐, 경계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정 정도 메이저들이 약간씩 물량을 털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주변에 이제 따라갔던 개인투자가들의 경우가 화들짝 놀라서 팔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이거 불안하다라고 하니까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 같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과 이유는 그 종목들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든지 펀더멘탈 이 부분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순수하게 급등에 따른 너무 지나친 과열에 따른 반대급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당장은 이걸 확 돌려 세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 흐름이 그냥 팔기에도 안 주고 그냥 빠지는 흐름은 아니다. 조금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상투를 찍었다라는 관점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시장을 풀어나갈 때 결국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웬만한 종목들을 사면은 올라가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은 지금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주도 사실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장은 종목 장세고 수박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축된 핵심 섹터 한 3섹터 정도만 딱 정해놓고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은 그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장세다. 요컨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꽃놀이 폐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봐야 될 핵심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보면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급등락이 워낙 시장에 관심이 이제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부 다 관심이 집중됐지만은 사실은 반도체 관련 그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선도주 쪽에서는 빨간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장세,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수익률 종목 장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오늘은 너무 이제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죠? 그 흐름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워낙 그쪽으로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모든 시장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빨려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번 크게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약간 어리둥절하거나 약간 가슴을 쓸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 면 이외에 2차 전지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죠? 반도체도 올라갔고 일부 OLED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시스템 반도체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별 수익률 장세의 기본 컨셉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핵심 포인트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얼마까지 예측을 합니다. 내지는 이번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얼마까지 빠질 겁니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의 기본 컨셉은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뭐 그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 될 타켓 종목, 타켓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 흐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오늘 이후에 그럼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수박 장세를 기준으로 하는 종목별 핵심 섹터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워낙 큰 이슈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락 흐름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 상하 등락폭이 막 20%, 30% 넘게 등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심리가 약간 좀 어리둥절하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은 여전히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 흐름은 유효하다는 관점.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장 접근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의 한번 흐름을 보잔 말이야. 궁금하실 테니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령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제가 이제 어저께 어저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할 때도 말입니다. 1군주와 2군주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그래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1군주, 즉 1군주는 딱 세 종목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1군주가 되는데 이 1군주들의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선순환 과정을 보였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보였다가 오늘 보시면은 위에 꼬리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이제 2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한 5%까지 밀렸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등락이 나타났죠.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 끝났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종목들이 상투를 찍으려면은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이렇게 외마디 상투는 안 줍니다. 특히 핵심주인 경우에는. 오늘 이거를 말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손바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은 뭐냐면은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오늘 이 흐름에서 무섭냐면은 워낙 지금 아침에 오전까지 오후 초반까지 워낙 강하게 올라갔다가 종가장으로 밀렸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지. 우리가 추세를 놓고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장중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11선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크게 좀 잡아드릴게요. 예, 5일선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종목의 추세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란지 모레 코스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거래량은 내일하고 모레부터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거래가 터져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거래가 더 터져버리면은 그러면은 털고 간다라든지 이런 개념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뭐냐? 일정 정도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서 적어도 11선이 지켜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손바뀜 그리고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겁이 나실 거예요. 겁이 나시는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는 뭐 때리거나 팔 자리는 아니겠죠. 아니고 다만 뭐냐면 내일부터 보셔야 될 것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10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다시 또 시세 흐름은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당분간의 흐름에서는요. 오늘 기록했던 고점 이게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잡으신 분들, 물량을 많이 실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약간 물량을 덜어내도 돼요. 그러니까 덜어낸다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에 덜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손실폭이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는 덜어내는 게 맞아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추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 대응을 유지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은 뭐 파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손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손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오늘 뭐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어떤 그런 반등의 흐름은 기대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지금 이 자리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거는 에코프로비의 공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얘네들이 같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그렇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도 보시면 오늘 장중 고점에서 흔들었는데 오늘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도 오늘 사실은 이게 오늘 얘네들을 너무 급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시세 흐름이 너무 급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나올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경계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우리가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밀렸는데 다만 이걸 추세 이탈로 보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장중에 이제 흔들림은 컸지만은 다들 뭐냐면 장대 음선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전부 밑에 꼬리를 길게 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가 매수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빠지면 사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까지가 이제 1군 종목이 되겠죠. 얘네들은 그렇고. 사실 오늘 2군 종목들이 강했어요. 2군 종목이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2군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고점대를 돌파를 못했다가 오늘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앞에 있는 1군 종목들의 경우는 전부 다 기존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을 내는 종목들이었고 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약간 2군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의 그 흐름이 좀 덜 올라갔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 쪽에서 이제 하나를 또 이제 우리가 리스트업을 시킨다고 하면 그 종목이 뭐냐? 포스코 엠텍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외의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좀 가급적이면 좀 접근하는 걸 조금 자제를 하세요.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이 핵심 종목들, 포스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아니면 금양 정도까지 얘네들이 죽으면 다 죽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만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예. 지금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바대로 아직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은 아니다. 다만 추스리는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이걸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흐름은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꽃놀이패 장세라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 추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경우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막 크게 급등락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의 경우도 흔들렸는데 이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중기적인 어떤 저점 포인트는 견지하자. 그 종목이 뭡니까? ISC. 그죠? 이것도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엑시콘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인텍플렉스, 여전히 이 종목들 제가 눌림목 보이면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정도까지만, 예. 이 흐름은 아직까지 이 수박장세 개별 종목 정세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정도까지만 압축된 대응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인데 저는 차세대 종목들 쪽에서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들의 경우도 뭐냐면은 펩트론 같은 종목들. 펩트론은 어저께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지금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조정 보인 것보다 더 밀렸어요. 근데 어저께 펩트론 같은 경우가 11선까지 막 밀리면서 무서워했는데 오늘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힌트를 얻으면서 대응을 해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PCL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죠?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선별된 핵심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 오늘 나타난 조정은 다른 의미를 두지 말자. 과열에 따른 조정.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다라는 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5일선들이 다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추스리는 과정은 필요할지언정 여러분들 특히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 분명히 팔기에는 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너무 크게 겁먹지 말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시장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장세 즉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종목별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 이런 관련주 중심의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은 지수의 흐름을 뭐 이렇게 우왕좌왕 따라다니시면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 하에서 수박장세니까 수박의 안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들은 결국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확인된 종목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견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한 1시, 2시인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투기적 과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풀 배팅이 들어간다든지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지금은 단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뒤풀이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지금 하나하나 대형주 쪽에서는 뒤풀이 즉 고점 찍고서 이제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무분별하게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은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풀이 종목들의 경우에도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는 가운데 조금 뭐랄까요? 짜임새 있는 대응,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박 장세에서는요, 결국은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그 내일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한 20종목을 좀 제가 압축해서 그러니까 8월 달에는 그 종목만 가지고 해라. 라는 관점이니까 아카데미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등에 따른 과열권의 조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관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점으로 접근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